2022년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바로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김건희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안 번호가 2117-292 이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정확한 명칭은 좀 깁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아무튼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야당 민주당이 그래봤자 무슨 대통령 부인 문제 가지고 별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민주당이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나,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죠. 국회 의석수로 봤을 때 제1당입니다. 정말 어느 대통령이나 힘겨워했던 여소야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좀 놀라운 것은 이 발의자, 찬성자 명단을 보면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서 전체가 169명입니다. 이 169라는 숫자가 뜻하는 게 무엇인가? 169명은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걸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게 좀 예사롭지 않구나 생각이 들죠. 이번에 보니까 아직은 그 의안 원문이 제대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국회 그 의안 시스템을 보니까 바로 이 법률안, 특검법안에 비용 추계 요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거 사실 국민의힘 같으면 이 정도 중요한 걸 한다 하더라도 비용 추계 요구서 같은 거를 생략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제출을 했다. 거기에서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이미 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8월에 좀 소수가 발의한 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도 보면 과거 소위 최순실 특검법, 거기에 들어있는 특별검사 수사관 숫자라든지 이런 것, 또 기관이라든지 하는 게 상당히 흡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내면서 비용 추계 요구서까지 같이 제출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하듯이 한번 떠보는 거다. 아니면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소위 딜을 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실제로 진지하게 지금 응하고 있는 것 같다. 진지하게 드디어 나서기 시작한 것 같다. 한마디로
장난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개월여의 그 행보를 보면 물론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하면 좀 더 길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아주 진창이 진흙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길을 걸어가면 신발에 흙이 들러붙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흙이 더 많이 들러붙으면서 위로 타고 올라옵니다. 쌓여서. 걸음 걷기도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제거하지 않고 우직하게, 좋게 말하면 우직하게, 뭐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미련하게 계속 걸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의 걸음이 그러했다. 지적을 많이 했죠. 이거는 이 선에서 정리해라. 더 이상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그 정책 발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믿은 것은 자기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들, 인맥, 자기네 그 가족들, 가신들, 그 다음에 돈, 국민의 돈, 이 두 개를 믿고 이렇게 무리해서 걸어온 겁니다. 발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진흙을 잔뜩 계속 그 들러붙는 채로 그래도 내 길을 가겠다. 그 내 길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이 국민이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길은 아니었던 것이죠. 리마연이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본인이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자, 본인은 윤석열이 저렇게 뭐 그 덩치만큼이나 힘있게 계속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당은 뭐 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 가보면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 보면 윤석열의 이거 특검하자 저거 특검하자 올라온 게 차곡차곡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고발한 것도 많죠. 관련자들 고발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정치색, 그 민주당의 정치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이게 언론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이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엉성한 데도 있고 어느 부분은 과도하게 그들이 정말 그랬으면 해서 끌고 간 그런 그 논지가 이렇게 소위 뭐 널뛰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엄청난 분량이 지금 쌓여 있다. 그러면 거기서 만만찮은 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나온 게 지금 이 특검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왜 침묵하는 듯이 보였는가? 이거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직전까지 여당이었고 제1당인 민주당이 계속해서 물속에서 그 헤엄을 치고 있었다. 뭔가 하고 있었다. 이거 알고 있었나? 알았다면 대비를 했겠죠. 무시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특검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신문에서 이제 한마디씩 그렇게 제목 뽑는 게 이런 겁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100여 명이나 된다. 최순실 때와 같은 규모다. 자, 조선일보라는 곳은 소위 그 경력이 있고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는 신문사입니다. 조선일보가 최순실을 왜 끄집어냈을까? 물론 이 특검법 법안이 최순실 특검법안하고 많이 흡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굳이 제목에 최순실을 꺼냈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뭔가 좀 박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걸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보면 이제 알겠죠. 그리고 매일신문에서 이재명, 지금은 민주당 대표죠. 이재명 의원이 그 문자에다가 전쟁입니다 이렇게 썼던 거 보도됐었죠. 그걸 가리키면서 이재명의 문자 전쟁입니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뭐 신문 자체가 이걸 뽑을 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전쟁이구나. 전쟁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런 거를 신문사에서 이제 뽑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쌍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윤석열 쌍특검 하자, 이런 이제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대장동 의혹을 갖고 하자 이랬죠. 이번에는 이재명, 김건희 쌍특검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씨와 김건희 씨 양자의 그 의혹, 이걸 갖고 하자. 살짝 다른 것입니다. 이재명 씨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9월 5일에 그 언론 보도된 겁니다. 이재명 씨의 답변을 빌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물어봤다죠, 기자가. 이재명, 김건희 쌍특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화천대유 문제는 내가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제 발의를 했고 9월 5일이니까 뭐 하루 이틀 차이지만 화천대유도 특검 좋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쌍특검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신문은 보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나오고 있는 쌍특검은 이재명의 화천대유, 그 다음에 김건희, 이렇게 하자. 약간 이게 규모가 작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검법안이 제출되고 나서 지금 발의가 되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해서 좀 찾아봤는데, 대통령실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이 김건희 특검 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8월 31일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는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이 이재명 보고 가까운 시일에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다. 만날 거니까 우리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주당과 변함없이 협치를 하겠다. 이게 이제 8월 31일자 대통령실의 인식, 그게 이런 상태였다. 그리고는 9월 7일에 특검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제출을 한 겁니다. 특검법안이 나오고 나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지금 뭐 맡아갖고 있는 직책이 많죠.
그 권성동 씨가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건희 특검법을 내세우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거 이재명을 둘러싼 온갖 스펙타클한 범죄 의혹에서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래서 하는 거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써먹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정치인으로서는 이거는 정말 상소리를 뱉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 했을 때 권성동 씨가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것일까? 좀 걱정이 살짝 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아래것 보듯이 이야기를 하는 권성동 씨, 그렇다면 지금 무기를 들고 있는 사냥꾼은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할 텐데 어째서 사냥꾼이 사냥감에게 쫓기고 있는 거냐? 바로 그 부분이 의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그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 이걸 바라는 겁니다. 평양방송을 선제적으로 여기 틀 게 아니고 특검을 선제적으로 해라. 그런 것이죠. 권성동 씨는 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특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로 특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특검. 이 특검을 하게 되면 이재명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이런 거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냥 특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권성동 씨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해서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허위 이력이라든지 이제 그게 여러 군데 관계가 되죠. 허위 이력이 단지 논문 작성의 문제점 이것만이 아니고 타인의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하고 연결이 되는데 아니 그걸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다.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그건 김건희 씨가 잘못했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을까? 아무튼 그것과 별개로 권성동 씨는 김건희 씨는 이제 검찰이 그만큼 해도 없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자신 있어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특검에 응하면 되는 거겠죠. 망설일 이유가 없겠다. 이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특검에 대해서 보면 거의 방어를 하거나 비웃거나 가소롭다. 너희들 그렇게 이 특검 자체에는 뜻이 없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 민생이 아닌 당대표 한 사람을 보위하는 데 자처하고 나서서 전쟁을 선포한 민주당의 모습만 더욱 처절하다.
도대체 이거 어느 나라 말입니까? 평양 말입니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논평이 너무나 평양 빨갱이스러워서 정말 무시무시하고 우리 아름다운 한국말이 아니다. 여기에 한번 또 놀랐습니다. 여기 북조선 인물이 와 있는 것인가?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는가? 논평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가? 그렇죠? 글은 봤을 때 아주 조근조근하고 어디 맺힌 데 없고 소위 매가리가 없어 보이는 글이 사실은 무서운 글입니다. 논리적인 글은 사납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미쳤다. 이성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당 전체가 이재명을 위한 법률 사무소이자 이재명을 위한 경호사무소로 전락했다. 최소한의 합리적인 법적 검토도 고려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민주당을 욕하는 데 전념하고 있구나. 논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태도로 봐서 민주당은 제 갈 길을 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특검법안 제출 이후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 결국 국민의힘 측 이쪽 반응은 그겁니다. 자기 앞에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국회의원 전체가 이렇게 딱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팔짱을 끼고 눈을 딱 감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 감고 하는 소리가, 네가 못 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거 쏘지 마라. 그거 잘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거 다 실탄이 들어있는 총인데 눈만 감으면, 나만 안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사람들만 안 보면 그만이냐, 대응은 안 할 거냐, 이제 이런 그게 궁금한 거죠.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윤석열 씨, 여기는, 당신이 있는 그곳은 이미 전쟁터다. 돌이킬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특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169명 전원이 말하자면 윤석열 군대가, 윤석열 팀이 있는 지역에다가, 성 안에다가 지금 불을 지른 겁니다.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불이 윤석열 용궁 그쪽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용궁만이 아니고 한남동까지 합쳐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불이 타들어오고 있을 때 포위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전원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맞불을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술이죠. 맞불을 놓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리석은 사람은 굿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면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기를, 하늘이 비를 내려서 그 불을 꺼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죠.
이번 발의된 특검 법안, 거기에서의 특검은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법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유효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설특검법이 시행이 된 거는 2014년 6월 19일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였습니다. 그래 이번 특검은 그 법률에 근거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 특별검사 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이런 것이죠. 이거를 개별특검법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게 왜, 무엇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상설특검법하고 다른 거다. 특히 어떤 부분이 다르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이 특검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수사기관, 수사 절차, 이런 것들이 상설특검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보통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더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려고 개별특검법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순실 특검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그거 참 뉴스거리가 됐었죠. 윤석열 후보가 극구 피했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이재명 후보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까지 하자 이랬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크게 패한 겁니다. 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간신히 겨우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렇게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 이거 2번 반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특검 법안이 발의가 됐고 쌍특검을 하자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왔고 물론 그거는 아니고 좀 작은 규모로 그 화천 대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아니, 대선 끝나고 취임식을 하고도 지금 이렇게 한참 지났는데 대장동 특검이 안 되고 있다. 이게 국민들이 불만입니다.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지만 지지부진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 그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이죠. 대장동 사건에는 검찰 출신이 많이 관여돼 있고 그래서 잘 안 하려나 보다. 국민은 여기에서 배반감을 느끼고 또 분노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곽상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분노와 그 불만, 불신 이게 어디로 갑니까? 항상 현직 대통령이 그 화살을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심정이 윤석열에 대한 분노로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치고 들어가겠죠. 결과적으로 대선 때 특검에 그렇게 주저하면서 도망친 윤석열 때문에 대장동 특검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 이거는 아주 중대한 겁니다. 그냥 빈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것을 입에 담고자 한다면 이거만큼은 아주 깔끔하게 풀고 가야 한다. 그런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 사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관계가 돼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관계가 돼 있고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 이거 특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법을 해석하고 또 판정을 하는 이런 대법관들, 법원의 대법관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은 특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개별 사건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재명 씨가 자기 사건을 걸고 그래 김건희 특검하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뭐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통이 큰 척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상관이 없고 이재명 씨는 화천대유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재명 사건은 이제는 대장동 전체, 대장동 사건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계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석 요구 받았고. 그래서 지금 맞불을 놓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맞불을 놓는 것은 그 이재명 대장동 본 사건 이거하고 김건희 사건하고 동시특검, 쌍특검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거 승부를 걸어 보십시오. 윤석열 씨 지금도 선거 때처럼 극구 회피할 겁니까? 자,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김건희 씨의 사건은 국민의 부활을 돋구는 사건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난 거는 아닙니다. 특검 해봤자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썩지는 않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다. 특검 해봐야 뭐 그거 범죄 자체로 볼 때는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따져도 그렇죠. 대장동 사건하고 김건희 씨가 그동안에 뭐 이랬네 저랬네 하는 돈 다 합해서 그거 따져보십시오. 또 사건의 중대성을 가지고 따져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좋다 쌍특검 가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미 저쪽에서 김건희 특검 이거를 그 개별 사건 특검으로 들어왔으니까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로 특검법 제정해서 특검하면 됩니다. 그래 아주 큰 거 대장동 그 본체 뭐 한쪽만 띄어서 이렇게 뭐 화천대유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대장동 사건 통째로 해서 쌍특검을 가는 거죠. 그래 이게 김건희 씨의 그 뭐 죄상이라면 죄상 이걸 합쳐도 대장동 사건의 그 관계자들 그 사건 전체 죄상과는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김건희 씨의 것은 작다. 상대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면도 윤석열로서는 이게 승산이 있다 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그 대장동 사건은 거의 100% 문재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윤석열 선거 때 윤석열 당선되고 아니 뭐 2022년 5월 이후 사건이 일체 아닌 거고 대선 부정하고 관계된 사건도 아니죠. 아니 이거를 좀 더 소급을 해서
아니, 좀 더 그 뿌리를 캐서 들어가 봤자 박근혜 대통령 때 조금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주저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뭐 죄의 크기로 봐도 그렇고 또 사건의 성격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을 봐도 윤석열에게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죠. 자, 지금 하려는 특검은 이 상황 여건 이걸 봤을 때 윤석열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 것이죠. 특별검사 임명할 때 윤석열이 유리한 입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아무리 선택지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보란 듯이 그래 여야 협치다 이러면서 280명으로 특검법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근사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280명 이 숫자로 특검하는 동안에 또 하나 윤석열이 생각할 것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 이게 이슈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통일로 탄핵을 사라지게 하려는 거 그거 골치 아픕니다. 다른 문제가 너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쌍특검 그걸로 탄핵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면 굳이 위험한 통일이라는 위험한 불장난 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좀 내실 있게 그 성과도 내면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재명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재명의 죄가 더 크다. 그런데 이재명 대 윤석열이 이제 진검승부를 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 이재명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건 확실하죠. 이재명이 그 진검승부를 할 때 한 명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올려놓고 심판하지 않고 게임이 끝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대장동의 몸통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재명이 대선 때 승부를 걸었지 않습니까? 특검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윤석열이 무릎을 꿇었죠. 그 이재명은 단지 그 말만 해가지고 그 순간 배짱 겨루기 해가지고 윤석열을 꺾은 겁니다. 참 위험했죠. 그래서 바로 그 분위기가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아마 윤석열은 선거에서 패배했을 겁니다. 똑같은 일을 했다면. 그래서 그때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윤석열이 죽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죽지. 이 쌍특검으로 들어가서 진검승부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 김만배 이 사람은 이재명의 최순실입니다. 그렇지만 김건희는 최순실급은 아닙니다. 그저 욕이나 먹을 사건이지 그게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이 탄핵감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사건 그거는 지금 사건도 아니죠. 공소시효 지났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따져서 일을 못했다. 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이런 탄핵과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김건희 씨의 그 혐의, 그 다음에 그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는 행태,
이게 국민의 감정을 계속 콕콕 찌르는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덮고 또 덮고 주위 사람들이 고우시다, 뭐 깨끗하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면은 이게 만일 지금 특검법이 나오지 않았어도 결국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저런 거는 아주 국민이 못 참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 특검을 해서 좀 속이 시원하게 탈탈 털어주면 오히려 윤석열 탄핵 바람이 잦아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기껏해야 김건희 잠깐 잡아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윤석열의 비리, 윤석열의 책임, 뭐 이거는 해봐야 별거 아니니까. 그 이번에 이재명이 또 쌍특검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좀 자존심도 찾고 상황 판단도 하고 계속 뭐 머리만 숨기면 되는 닭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두 눈으로, 자기 눈으로 상대방을 좀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대가 불을 이미 질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더 큰 불로 맞불을 질러야 한다. 그러니 쌍특검 이거 선제적으로 밀어붙여라. 그래서 최순실 특검처럼 싹쓸이를 해보십시오. 선거 때 모든 이슈를 장악했던 게 대장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왜 특검 안 합니까? 지금 윤석열로서는 대장동 특검 그거 해야 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대장동 들고 나가서 쌍특검으로 밀어붙여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